최인호입니다. 오늘이 바로 100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100일이 불안이 아니고 희망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그렇게 불안한 상황을 극복하고 희망으로 만든 그 선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선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이 100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출발, 자신 있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 선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인호 선생님 수업을 들은 임재빈이라고 하고요. 기숙에서 현강 수업을 들었었던 실제 제자입니다. 우리 그 제자는 보통 학생들이 이 시기에 불안에 떨고 공부가 잘 안 될 텐데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능 100일 남았을 때 기준으로 성적이 4, 5등급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시기에는 전혀 희망이 없는 등급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일이라는 시간은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나에 대한 실망감, 뭔가를 이뤄내지 못했다라는 절박함, 조바심 이런 것들과 함께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 내가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성장 가능성 이런 게 공존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후자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이 제자처럼 점수 등급이 낮았더라도 충분히 좋은 등급이 맞을 수 있고 100일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방법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BS 연계라는 게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여러분들도 이거에 많이들 매여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험에 이게 내신처럼 그대로 나온다. 그리고 보통 검정고시를 친 학생이 아니고서야 내신 시험에 3년 동안 매여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내신을 봤던 것처럼 찝어준 거,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이 시험에 그대로 반영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사고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꾸준히 학습해오지 않은 이상 특정 작품에 대한 암기를 통해서 시험 문제를 풀어낸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그럼 어떤 걸 봐야 됐느냐? 조금 더 본질적인 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논리였고, 논리라는 게 정말 막 거창한 그런 논리학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요인이 있으면 그 두 개의 관계를 보는 거, 그거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범주로 같이 묶이고 그 범주 안에서 또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보통 많은 학생들이 독서, 문학, 문법, 논술 등등 여러 가지 분야를 대비하면서 이 모두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요. 이렇게 하면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괜히 사람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재수하고 삼수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물리적으로 시간 자체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다 따로 준비하신다면 불가능합니다. 물리적 시간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논리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 각계 영역들이 하나의 공부법으로 묶이게 돼요. 하나의 공부법으로 묶이게 되면 그만큼 효율성이 증대되겠죠. 그렇다면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이 남았더라도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 이제 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초단기 압축 성장이 가능하게 됐고 그게 지금 얘가 여기서 선생님과 함께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빈 학생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단은 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논리라는 거의 가능성을 본 후에 수업을 못 듣게 하더라도 몰래 수업을 듣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도전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선생님들이 논술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논술을 통해서 성적을 이루어냈거든요. 그 사연을 또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 논리라는 공부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야기도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를 익히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거는 무조건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숙 같은 경우는 폐쇄적인 시스템입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생활을 통제받고 그 해당 규율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게 기숙학원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선 성적별로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듣게끔 강제되어 있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 5등급 대 학생이었기 때문에 최인호쌤 강의를 듣기에는 상당히 성적이 부족했어요. 최인호쌤 강의 같은 경우는 적어도 상위권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듣게끔 선택된 학생들만 들을 수 있다는 그런 반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제가 직접 느꼈어요. 공부를 못했을 때도 이 방법이라면은 내가 마지막 날에 가서 웃을 수 있겠다. 이거를 스스로 남이 말해줘서 안 게 아니라 느꼈어요. 그게 필요해요. 만약에 그걸 느끼셨다면 저는 기숙학원에서 퇴소당할 거를 각오하면서까지 몰래 도강이라고 하죠. 해당 수업을 몰래 들었어요. 그래서 의자가 없을 때도 있고 책상이 없을 때도 있고 바닥에 앉아서 또는 서서 어떤 날에는 기둥 뒤에 숨어서까지 그렇게까지 수강을 했었어요. 논리라는 게 물론 전부고 중요하지만 그걸 익히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판단하는 태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쨌든 저보다는 상황이 매우 좋으실 거예요. 저 같은 모험을 하면서까지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지금 축복받았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시고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에 떨면서 저는 논리를 익혔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뭔가를 이뤄내고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논술에 대한 얘기. 대부분 논술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논술 전형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은 이미 성적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그 성적이 안 나오면 쓰질 않아요. 근데 논술은 그냥 수시 원서가 아까운 학생들도 다 써버리죠. 그래서 항상 경쟁률이 매년 다른 수시 전형에 비해 폭발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돼요. 아, 그 실력 없는 애들도 다 쓰는데 어차피 안 붙는데. 근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쟁률이 아무리 높아도 제대로 대비한 사람은 붙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르시기 때문에 논술을 하고 계시면 막았어요. 10월쯤이었죠? 제가 논술을 하고 있으면은 항상 모든 분들 말씀하시는 게 정시 당연히 중심에 두고 수시를 옆에다 둬라. 수시는 복권 같은 거라 생각해라. 근데 저는 10월에 묵묵히 논술 남아 계속 썼어요. 저 막 핀잔 듣고 뒤에 끌려 나가갖고 다른 애들 실적 못 읽어서 푸는데 너는 뭐 글 쓰고 있냐, 선비냐, 뭐 하냐 이런 핀잔을 또 굉장히 많이 들었었죠. 그런데 그 결국 좋은 결과를 이뤄냈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정시를 중심에 두고 수시는 보너스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저는 제 말이 절대적으로 맞다는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한 과목 버리고 최저 맞춘 다음에 논술로 대학 가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전형으로 붙었느냐, 어떤 학생들을 받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지. 실제로 논술이 보험도 아니고 수능을 한 과목 버리고 논술로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두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될 게 꼭 정시로만 가야 한다는 선생님도 물론 계세요. 수시는 안 된다고. 그분이 정시로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시가 실제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계의 개인의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기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의 두 이야기의 핵심은요, 100일이라는 것은 충분히 불가능이 아니고 가능성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히 기존에 있는 공부 방식을 버리고 새로움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몇 등급이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공부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열심히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효과가 날 거라는 거죠. 그동안 여러분들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는 베이스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열심히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공부 방법을 성찰해 보시고 이 선배처럼 여러분들도 과감히 새로운 공부 방법으로 도전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응원 말 한마디 해주고 저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논리라는 거는 말도 안 되게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방법이 본질적으로 같은 접근법에 입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부를 말도 안 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라면은 학창시절에 여러분보다 훨씬 잘해왔었던 말 그대로 암기 잘하던 사람들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고 이게 나중에 사회에 가서든 어디서든 이 논리라는 게 항상 힘이 되어서 이번 입시 성공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탄탄대로를 열어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 보증합니다. 남은 시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